네, 안녕하세요.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남자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자 하는데요. 오늘 함께 저하고 근로관계가에서 얘기를 나눠주실 초특급 미모의 게스트. 네. 네, 게스트 이제 전문 게스트. 네. 네, MC 박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근로관계 관해서 한번 마지막 때 한번 얘기해 보자 하는데 오늘 주제가 직장 내 괴롭힘 네. 하고 그다음에 해고 이 네. 두 가지 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직장 내 괴롭힘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제 사례인데요. 갑자기 떠오르는 사례가 있어요. 잠깐 근무를 했던 곳에서 이제 이렇게 근무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무방비 상태에 귀에다가 소리를 이렇게 지르고 가시는 거예요. 응?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네. 거의 한 달, 2달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일단 되나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되는지에 관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제 조문 먼저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 2 제2에 규정되어 있고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 또는 이제 관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근로자한테 이제 신체적 또는 이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들을 얘기를 해요.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은 계속 뭔가 이제 확딱지를 한다 그래야 되나? 뭐 이제 뭐 계속 청소를 시킨다거나 특정인 사람한테 청소를 계속 시킨다거나 혹은 뭐 이제 다들 싫어하는 쓰레기를 버리는 걸 관해서 누구한테만 특정적으로 시키는 경우들 또는 이제 계속 욕설 아닌 욕설을 하는 경우들 너 이거밖에 뭐 해? 뭐 이거밖에 안 돼? 뭐 하면서 계속 이제 소위 이제 갈구는 행위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겠죠. 다만 이제 그 사람하고 우리 지원님하고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성립이 될 거냐 말 거냐도 좀 중요를 해요. 당시 그분 뭐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님하고 어떤 관계이셨어요? 저보다는 직급이 높은 분이었는데 음.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한 달, 2달 지나고 나니까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검사를 진행을 했더니 그 충격을 받은 부위가 안 받은 곳 대비 10분의 1 정도의 청력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0배 정도 안 들리는 상황이 돼서 저도 굉장히 법적으로 고려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런 주제가 던져지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이거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로 좀 고민을 좀 네. 해보셔야 될 건데 첫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가 네. 하는 부분인데 직장 내 괴롭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업무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예, 사실상 업무 범위를 벗어났죠. 뭐 이제 지시를 하기 위해서 과음을 쳐서 네. 뭐 야 너 이거 빨리 안 하면 큰일 나 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업무 범위 내에서의 행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닐 수가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뜬금없이 가가 옆에서 야 하고 지나가는 진짜 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로. 네, 그런 경우라면은 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음.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형사적으로 보자면은 네. 직장 내 괴롭힘만으로 형사상 지금 처벌 조항은 사실상 없어요. 뭐 다만 있는 거는 이제 직장 내 상사한테 이런 행위에 관해서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직장 내 상사가 묵살해버리는 경우는 이제 형사상 근로기준부상 이제 그 처벌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상 형법상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요. 오히려 네, 폭행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체적, 물리적 유형의 행사를 얘기하거든요. 물리적 유형의 행사를 얘기하는데 이런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전화기상 수화기를 전화하다가 큰 소리 지르는 경우들. 야! 하면서 이제 큰 소리 질러서 이제 기를 상하게 한다거나. 그것도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네. 폭행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요. 네. 좀 더 이제 심해서 만약에 귀가 아예 안 들리는 경우, 네. 네, 신체적 장애가 해소된 경우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상해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음을 지르는 것만으로도 꼭 네. 저희가 이제 폭행이나 상해를 생각할 때 꼭 신체가 닿아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소리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폭행을 나 혹은 상해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경우는 폭행과 상해로 좀 가야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에서 여기서 폭행에 대해서 신체적 고통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신체적 폭행에 있어서 그 소리로 하는 것도 이 사례에 혹시 해당이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네, 충분히 이제 소리로만으로도 네, 손짓만으로도 돼요. 볼 때마다 계속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내 신체적인 정신적으로 이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성립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직장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준법상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해서 이게 바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직장 내에서 어떻게 이제 고쳐라, 해결해라는 것들이 규정돼 있어요. 6조의 3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잘 참고하셔서 직장 내에서 상사분께 꼭 얘기를 하셔서 직장 내 문화를 바꾸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판례. 네, 이 법이 시행된 게 2019년 1월달, 2019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들의 판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위자료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내가 손해를 입고 꼭 피해를 입었으니까 위자료 네. 돌라는 식의 이제 소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원님도 한번 그거 소송을 한번 네, 고려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기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그때 좀 이런 사례들이나 좀 알았다면 변호사님 일찍 알았다면 조금 고민을 해봤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갑자기. 네, 그 당시 근데 증거 자료들은 뭐 마련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관할 경찰서까지 가서 그 CCTV를 좀 돌려보고 싶다. 그게 또 저작권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사내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를 갔더니 거기서는 이제 소송이 진행되어야 경찰서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좀 소송보다는 그분에 대한 어떤 사과를 받고 싶었던 입장이었어서 그렇게 가진 않았는데 지금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좀 더, 네. 가시는 것도 하나의 또 이제 해결 방안이 될 수, 그러니까 이런 소송이란 게 무조건 소송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네. 그건 또 하나의 또 해결 방안으로서 소송을 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런 지식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마음이 드네요. 네. 다음 주제는 해고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해고에 대해서 또 어떤 법에 대한 걸 좀 설명해 주실 게 네.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에서 이제 해고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제 23조부터 24, 25, 26, 27, 28 뭐 이렇게 이제 해고에 관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네. 일단 해고의 가장 기본은 그거예요. 사용자가 함부로 근로자를 여러 가지 사유로 해고를 시킬 수 없다라는 네. 건데 소위 쉽게 해서 자르는 거죠. 네. 네, 자르거나 일 그만두게 하거나 뭐 하여튼 이런 행위들. 네. 마음이 아픕니다. 네. 소위 이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거죠. 네. 그런 것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면 안 된다. 네. 라고 돼 있어요. 참 애매하죠. 네, 그럼 정당 사유가 뭘까? 네, 뭘까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소위 이제 취업 규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대법원의 키워드를 좀 보자면은 취업 규칙 혹은 이제 근무 편정, 근무 평가 그리고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애매모호해요. 근데 이런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부분인가? 왜냐하면 사실상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인데 결국에는 사례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당 해고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었는데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보통 근로자 입장이다 보니 해고를 하는 입장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 일을 갑자기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또 뭐 며칠 전에 꼭 말해줘야 된다 이런 법으로 딱 정해진 게 혹시 있을까요? 없죠. 이제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 이게 참 재밌는 게 근로계약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다른 계약하고 좀 약간 다른데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쌍무 계약을 그래가 두 명이 당사자 꼭 있어야 돼요. 두 명의 당사자의 이제 그 의사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일치를 보통 이제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해요. 청약이란 이제 당연히 내가 뭘 하고 싶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승낙은 그래 오케이 내 해줄게 이런 건데 이제 근로계약이 또 소위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일하고 싶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래 너 일해 와서 일해 돈 얼마 줄고 가면 그래 그만 줘 오케이 일해 이게 네. 약간 이런 형태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 된다. 이게 이제 근로계약인데 민법상에는 고용계약이라고 있어요. 고용계약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어서 그 계약 형태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요. 네. 근데 이런 고용 계약이 이제 민법상에 있다 보니까 근로자가 사실상 을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근로기준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을이라는 이제 근로자를 보호해주자
하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제 근로기준법이에요.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계약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상으로 이제 이야기 오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정해진 거예요. 소위 이제 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이 마음대로 나가겠다는 거 똑같은 행위인 거죠. 을을 보호하다 보니까 을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 행위인 거죠. 왜냐면은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를 막을 수 있거나 하는 방법들이 없어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나 일 그만둘래 하고 통지를 하고 나가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취업 규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 막을 수는 있긴 있죠.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못 자르는 규정이 아까 이제 해고 같은 네. 근로기준법 이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해고를 제한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도 해고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5인 이상에서만 이제 적용이 되고 4인은 또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결론을 다시 얘기 드리자면 근로자가 그만두는 경우에 한해서는 법이 없다. 없어서 뭔가 따로 태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되셨어요? 네, 완전 이해가 완전 됐어요. 네, 피디님 이해하셨어요? 그렇다면 부득이하게 해고를 해야 되는 이제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에게 해야 되는 방법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고려하셔야 될 게, 저 이제 해고를 하실 때 정당한 사유 등으로 이제 해고를 이제 사업주들이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일 전에 통지를 해야죠.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 26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해고 예고의 통지라 그래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하라고 돼 있어. 이게 법이 있는 이유가 근로자의 그 생계 유지를 위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하루 전날 잘라거나 아니면 당일 일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너 오늘 해고야, 나 집에 가. 네. 카드값 내야 되는데요. 네, 카드값 내야 되죠. 카드값 내고 비록 이제 거쳐가는 통장이지만 맞죠. 그래도 내야 되는데 맞죠. 갑자기 와각하면은 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해고 예고라는 게 있어요. 해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상 규정돼 있고요. 만약에 그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오자마자 너 오늘 나가. 당장 가자마자 보자마자 너 나가 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사장님 돈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당을 받을 수 있군요. 네, 근로기준법상 규정돼 있는 게 30일 미만에서 이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위 이제 통상임금의 30일 네, 통상임금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저 이제 한 달치 월급이죠. 그러네요. 네. 월급을 이렇게 받을 수 있네요. 받을 수 있죠. 근데 다만 이거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요 해고 예고는 상관없이 모든 전 사업장 다 적용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소위 이제 알바하시는 분들이죠. 편의점 알바하시거나 아니면은 식당에서 알바하시거나 고깃집 알바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다른 데서 알바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조항을 꼭 유념하셨다가 갑자기 사장 와서 너 가! 집에 가! 했을 때 돈 주셔야죠! 30일치 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꼭 유념하셨다가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꼭 알아둬야 되는 지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혹시 도움 되셨나요?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항상 제가 좀 많은 도움을 받고 가는데요. 해고 같은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이상 조상희 변호사 게스트 박지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